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본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기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으나 중요한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치는 형태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점점 과학의 발전과 진화로 편리해지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반면에 병폐도 많이 있습니다. IT 산업의 발전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공유하고 또 보안이 유지되어서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개인정보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되나, 본인의 승낙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해킹을 당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매매하여서 우리의 개인정보가 범죄자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범죄의 목적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SNS를 통하여 소통을 하는데, 이것은 범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낚시터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하여 무작위로 유혹을 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접근을 하죠. 대표적인 것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족이나 지인들, 또 동호회나 친목 활동 등을 하거나 홍보 용도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컴퓨터나 휴대폰의 보급률이 아마 세계에서 최고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수많은 SNS 종류 중에서 하나씩 이상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국제적으로 내국인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수집한 우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무작위로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가짜 물품 판매나 돈만 받고 문을 닫는 일명 먹튀 사기, 또 직업 알선이나 대출 알선 사기, 부동산 매매나 상가 매매 기획 사기, 기부금을 요구하거나 미군을 사칭하면서 도움과 보상을 미끼로 하는 사기, 또 대마초나 마약 밀거래, 남녀 만남 알선 사기 등 사기의 형태도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 사기꾼들의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수법에 초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당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알 수 없는 분야나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는 관심조차 않는 것과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독버섯이 향이 많이 납니다. 노름판에 기웃거리다가 빈자리가 나면 앉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에는 항상 독이나 가시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뜬구름을 잡을 수가 없는데 잡으려고 애를 쓰죠. 모르는 길은 항상 조심해서 가야 합니다. 기회는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벌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은 더 힘듭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가난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친절하고 과식적인 웃음 뒤에는 항상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사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행을 합니다. 이 경우에 가장 많이 당하고 피해 액수도 크죠. 우리 주변의 지인을 통해서 또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잠시 방심을 하고 관심을 갖거나 욕심을 내면 영락없이 사기꾼들에게 당합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많이 가고 싶어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우리들의 그런 심리를 자극하면서 적극하는 매우 고약한 인간들 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점들을 착안을 해서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법인회사도 설립하고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선전을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합법을 가정하고 접근을 합니다. 사기꾼들은 그 기획한 그들의 회사, 의료보조기다, 건강보조식품, 신에너지 재생산업이다, 2차 전지산업이다, 무슨 태양광 에너지다, 벤처산업이다 등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한 전문 분야를 사기실로 위장하여서 대박사업이라고 속이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한문이설로 유혹을 하고 속여서 투자를 요구하고 고수익 고금리를 약속을 합니다. 투자와 차용을 해주면 돈을 편취하고 처음에는 약속한 이득금을 잘 줍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주변의 지인의 지인들을 자꾸 끌어들여갖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문어발식, 다단계식 사기를 치는 그런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잘 관찰해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사기꾼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조금만 투자를 해보라고 미끼를 던집니다. 돈을 투자를 받으면은 계속하여 추가로 돈을 더 투자하게끔 만들고 지인을 소개하게 해서 또 투자를 하게 하고 돌려막기식으로 받은 돈으로 이득금을 나눠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단계식으로 돈을 편취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회사하고 사무실은 문을 닫고 도망을 가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대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수법으로 사기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 수법에 당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현직자들, 퇴직자들, 공무원들, 가정주부들, 노후 설계 자금으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어르신들, 학생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저금리로 차용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퇴직금까지 급기야는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합니다.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입어서 이혼을 하거나 가정 파탄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남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고 화병을 얻어서 고통을 못 이겨서 자살까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일은 관심도 갖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진짜 내 돈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잡범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쩌면은 가장 많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상습적인 거짓말로 적은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가까운 지인들이나 동료들에게 자주 하는 그런 범죄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짓으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를 하거나 가족의 불행을 알리며 금전적인 도움이나 차용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차일피일 거짓말로 변제 기일을 미루다가 끝내는 연락을 두절하거나 갚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들어보면은 거짓말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들기는 하는데 사정이 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니까 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간의 관계나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고 거짓말인 게 뒤늦게 알고는 실망과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인간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돈도 못 받고 사람도 잃고 마는 이중적인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알면서도 설마하는 마음에 역시나 하게 되는 범죄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잡범들은 큰 액수가 아닌 작은 액수부터 사기를 칩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래서 참 빌려주기도 그렇고 안 빌려주기도 그렇고 애매한 액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잡범들은 이런 형태들은 상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실행을 합니다. 가끔 일부는 조금씩 변제도 하면서 점진적으로 액수를 늘려가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죠. 한국에는 사기를 친 액수가 가다해지고 사기친 게 들통나고 배상을 요구하거나 갚을 것을 요구하면은 배째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소액이라서 고소하기도 망설여지고 고소를 하면은 조사를 받으러 왔다 갔다 소송하면은 법원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아깝고 번거로워서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잡범들이 악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잡범들은 이렇게 사기를 친 돈들을 대부분 유흥비나 짝퉁, 명품 같은 걸 구입하는데 탕진하고 가소비로 다 씁니다. 변제할 능력도 없고 상습 사기범이 되어도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잡범들은 매우 사교적입니다.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늘 가식적인 웃음과 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벽값도 술값도 잘 지불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줍니다. 친해지면은 기회를 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요. 다음 순서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미가 보이는 잡범들이 접근해오면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접근을 못하게 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서 피해를 막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기도박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은 지인들과 모임이나 휴일이나 휴가나 갔을 때 재미나 심심풀이로 시간을 보내거나 또 즐기려고 놀이나 게임을 합니다. 당구나 바둑, 장기, 또 화투나 트럼프 게임 그런 걸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게 즐기게 되고 승부욕이나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상습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도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강남에서 사업을 할 때 근처에 호텔 안에 피트니스 센터가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회원으로 이제 매일 다니다 보니까 그 호텔 사우나를 자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우나 3층에 모임방이라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도박장이었어. 일명 말하는 하우스를 개설해서 도박을 하는 하우스장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노름꾼들을 자기들끼리 구락꾼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들은 사기 도박단들입니다. 전문 사기 도박단들은 5명이서 원탁에 앉아서 도박을 하면은 4명이
한 패입니다. 동패라 그러죠. 4명이 한 패고 1명만 적군인 거예요. 1명의 돈을 따먹기 위해서 4명이 짜고 치는 사기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일명 공장목이라고 하는 특수 제작된 카드나 화투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은 상대방의 패를 다 봅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도박을 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먹잇감이 된 상대방은 모든 현금을 탕진하게 합니다. 이 밀당을 합니다. 도박의 재미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을 조금씩 잃어줬다가 상대로 하여금 일단 도박의 흥미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꾸 도박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옛말에 본전생은 한다 그래요. 본전 생각이 날 정도로 해서 도박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중독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금을 다 탕진하게 하고 또 모자라서 또 외상 도박을 시킵니다. 외상 도박을 시키면서 자동차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은 점유하고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 처분까지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하고 파산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사기 도박을 하는 겁니다. 사기 도박을 하는 노름꾼들은 도박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은 미모를 앞세워서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유혹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남자 스스로 주게끔 하는 일명 꽃뱀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남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을 노리는 일명 제비족들이죠. 혼인을 빙자하여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 그러기도 하고 투자를 하라 그렇게 돈을 갈취하는 혼인 빙자 형태의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도 사회에 알려지는 2차 피해가 두렵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거나 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나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두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고 금전적 피해까지 당하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깁니다. 사회생활에 장애를 주는 아주 심각한 그 사기 피해 형태입니다. 취업 사기 피해도 아주 심각합니다. 취업이 다급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물건을 강매하거나 다단계 사기에 끌어들이고 때로는 통장이나 카드, 휴대폰을 발급받아서 가로채고 각종 범죄에 사용해서 피해도 당하고 또 그런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결혼 사기 형태도 아주 심각합니다. 결혼을 미끼로 돈을 요구해서 돈만 챙기고 결혼은 뒤쩌는 경우와 결혼 후 입국하면은 사라져서 취업이 목적인 경우 등등 돈만 날리고 결혼의 꿈도 날아가는 정신적인 피해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사기는 그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고 또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밀접하게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어서 늘 조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내 재산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친구, 동료, 지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으로 아찔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불편하지 않는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돈에 욕심이 많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벌고 모으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행운은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우연하게 나한테 찾아오는 게 그게 행운입니다. 인간사회가 형성되면서 사기꾼들은 생겨났고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도 사기꾼들은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기꾼들은 늘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똥파리처럼 맴돌고 돈 냄새만 맡았다면 사기칠 기회를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삭막하겠지만은 사람들은 너무 믿지도 말고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지인들에게 늘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어떤 보증도 서달라고도 하지 말고 서지도 말고 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명의를 차용해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미래에 닥칠 화를 미리 방지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 보내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